안녕하세요, JP트레이딩입니다. 이번 종목병원 시간에는 애니플러스에 대해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애니플러스 외에도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아래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종목 이름을 적어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은 겉으로 보기엔 사업과 재무 모두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주주들의 의아함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왜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상승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로는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있었습니다. 4월 19일에 120억 원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고 3일 뒤인 22일에 발행을 했습니다. 만기는 2027년까지이고 이자율은 1%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번 전환사채의 가장 큰 특징은 리픽싱, 즉 전환가액 조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뜻은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간에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세력이 전환사채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매집해둔 주식으로 전환사채의 가격이 변하는 전환가액 조정일까지 주가를 내려서 전환가액을 낮춥니다. 그 다음 전환가액이 낮은 수준으로 조정된 이후에 주가를 말아 올립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개미들이 올라타게 되면 세력들은 그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채는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활용하기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싼 이자로 12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확보할 수 있고 전환가액 조정을 노리고 주가를 낮추는 일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가액 발행 공시가 나온 날에는 주가가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전환가액 공시 발표 시점부터 일주일이 지난 29일에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리픽싱이 안 된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때에는 주주들에게 좋을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주주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주가가 1,000원이던 주식이 2,000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원에 한 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주식과 내려갈 때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올라갈 때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 이러면 누구나 전환사채만 사고 싶겠죠. 이번 사채의 경우 콜옵션 100%인 사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진단 부분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 결론만 놓고 보면 지금 애니플러스의 주가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회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업과 재무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플러스의 주력 사업은 컨텐츠 사업입니다.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애니메이션 컨텐츠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해 주로 자막을 통해 제공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른 애니메이션 방송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동시방영과 자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투니버스의 경우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은 더빙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작권의 문제와 더불어서 더빙을 하는데 시간이 추가적으로 걸리다 보니 일본 애니메이션 방송과의 시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애니플러스는 이 과정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방송을 하는데 초점을 맞춘 건데요. 일본 최초 방영일 기준으로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애니메이션 방송과 비교하면 굉장히 빠른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유료 멤버십 한정으로 2020년 말부터 일본 최초 방영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방영하는 완전 동시 방영을 발표하면서 텀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 더해 2022년 애니메이션 OTT 플랫폼인 라프텔의 지분 56%를 인수하고 2023년에는 같은 애니메이션 방송사인 애니맥스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사실상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K 컨텐츠를 방영하는 채널 사업과 픽사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전시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1년부터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3, 4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송과 다시보기 서비스가 주 매출원이었지만 여러 인수를 통해서 OTT, 드라마, 굿즈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액을 보면 컨텐츠 매출뿐 아니라 다른 사업의 매출 또한 모두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 상황을 보겠습니다. 꾸준한 인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면서 부채가 상승했지만 자본금 또한 동반 상승하며 자산 규모는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유동 부채 규모에 비해 유동 자산이 많고 현금성 자산 또한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도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재무 상황에서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이 회사가 신기하게도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게 의아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진단을 통해 그 이유와 이후의 주가 흐름에 대해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종목의 미래는 상당히 밝습니다. 벤티지 마켓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시장의 성장률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빠른 성장을 보이는 시장은 아시아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OTT 산업 또한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추가적으로 디지털 공연 전시 시장과 실감 콘텐츠 시장 규모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은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성만 좋다고 회사가 성공할 수는 없겠죠. 이 회사의 문제는 자금 조달 방식에 있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 지금까지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500억이 되지 않습니다. 순이익으로 계산하면 300억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라프텔과 애니맥스를 포함한 많은 회사를 인수했고 사업을 확장하는 등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을 시도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 자금을 모두 단순히 대출로만 해결하면 유동성을 해결하지 못해 부도가 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용한 방식이 바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입니다. 22년 11월 8일 리디를 상대로 라프텔의 지분 약 44%를 351억 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후 사업성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환사채를 보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5회차 전환사채는 리픽싱이 안 되는 전환사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때에는 주주들에게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바로 팔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전환사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주당 1,000원만큼 주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전환사채를 누군가가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면 이걸 1,000원보다 더 비싸게 사고 싶을까요? 당연히 사기 싫겠죠. 그래서 이번 5회차 전환사채는 또 다른 계약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콜옵션이 100%였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콜옵션은 선물 옵션 투자에서 사용하는 콜옵션이 아니라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콜옵션이 100%라는 뜻은 회사가 빌린 돈만 갚으면 발행한 전환사채를 모두 다시 사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전환가액보다 높으면 그냥 회사가 다시 주식을 사면 되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의 경우 콜옵션은 최대 70%가 적정 수준인데요. 그보다 좋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번 전환사채가 문제가 없는 사채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3, 4회차 전환사채가 남아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행동을 봤을 때 이번 전환사채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먼저 3, 4회차 전환사채를 보면 5회차에서 발행한 120억을 제외하고도 288억 원이 전환 가능한 사채로 남아있습니다. 5회차 전환사채를 합치면 40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3회차 전환사채의 경우 250억 원을 발행했는데요. 23년 8월 29일에 50억 원만큼만 다시 사들였고, 이 주식은 아직까지도 소각되지 않고 자사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200억 원 중에서 38억 원을 제외한 금액은 주식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이 물량은 시장에 나와서 주가를 낮추거나 대주주의 지분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회차 전환사채를 보면 전환가액 대비 주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5년 2월부터 전환이 가능한데 회사에서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기간은 25년 4월이 마지막입니다.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력이 전환사채를 통해 수익을 내려면 아마 콜옵션 청구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전환가액을 낮게 조정을 하고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이 말은 곧 내년까지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120억을 전환사채로 조달했기 때문에 100% 콜옵션이 가능한 사채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전부 다 다시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상품 중 하나인 미국 국채 금리가 5%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금리가 1%이고 100% 콜옵션이 되는 사채에 투자했다? 당연히 의심해봐야 합니다. 애니플러스는 현재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현재까지 성장 속도도 좋고 이후 추가적인 매출 증대 가능성도 높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통해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좋은 회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4회차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 4월 7일까지이고 전환가액의 조정은 5개월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보유한 세력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24년 12월 21일까지 주가를 하락시켜 전환가액을 낮춘 다음 4월 21일까지 주가를 올려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고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4월 7일부터 21일까지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뒤의 시점인 25년 5월 21일까지 주가를 하락시켜 전환가액을 낮춘 다음 7월 21일까지 주가를 올려서 매도하는 방법도 사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종목은 1,300억의 시가총액 중에서
중에서 주요 주주들의 지분이 50%가 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통가능 주식수는 600억 원 이하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환사채 물량이 400억 원이기 때문에 주가는 전환사채를 보유한 쪽에서 핸들링하기가 너무 쉬운 환경입니다. 이번 CB는 주가 하락에 대한 리픽싱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4회차에 250억 원만 해도 엄청난 비중이기 때문에 이후 전환사채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겠지만 최소 1년간은 장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의 신규 진입은 추천드리지 않고 기존 주주들의 경우 단발성 호재가 나올 때 단기성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전환가액 조정가 전환 청구 시점인 내년 3월에서 4월과 6월에서 7월에는 세력의 움직임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노려보는 전략을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병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아래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종목 이름을 적어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